장비라는 사람은 나관중에게 밉보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소설에서는 이 사람이 백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백정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삼국지 소설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꽤 전공을 세우죠. 장판교에서 조조군을 홀로 물리치고 형주를 수비해서 유선을 구해내고 익주 전공에 선봉에 서서 엄한을 굴복시키고 파서에서 장압의 군대를 격파하고 관호의 부험을 듣고 꽤 나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급한 성미를 못 이기고 부하들을 매질하다가 부하의 손에 살해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끝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소설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쁜 평가의 그 원인이 뭘까 보니까 이런 역사 평가가 있어요. 관우는 군자에 엄하고 부하에 관대한 반면 장비는 군자에 친하고 부하에 엄했다. 여기서 군자란 게 뭐예요? 자기 윗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상관한테는 엄하게 대하고 부하한테 관대하게 부하들을 잘해준 사람이 관우라면 장비는 윗사람한테만 잘하고 그러니까 유비랑만 친하고 부하들한테는 잘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안 좋았죠. 근데 이 사람이 신분이 낮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딸을 유선한테 시집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딸이 경혜왕후와 장왕후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는 하우홍의 소생이에요. 하우홍은 조조의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나빴다면 이 사람을 이 하우 씨가 여기 사돈 맺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었고 끝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소설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갈량 이야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관료의 표상 하면 제갈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제갈량한테 배워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삼고초려. 이 사람은 삼고초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유비가 죽을 때 영안에서 탁고를 받고요. 그리고 총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죠. 행정가로서의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요. 또 벌에는 엄하고 자신을 위한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될 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결혼을 잘했죠. 결혼을 왜 잘했냐면 이 사람의 아내는 황씨분인데요. 소설에서는 황월령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장인이 누구냐면 황승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형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냥 형주학파로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황승헌은 형주의 대장이었던 유표와 동서지간이었어요. 형주에서 아주 명사였죠. 근데 황승헌이 어느 날 제갈량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죠. 내가 딸이 하나 있네만 머리가 검고 노랗다네. 그러니까 인물이 아주 별로라네. 하지만 자네에게 제주에서는 밀리지 않을 걸세. 그러면서 혹시 생각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제갈량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날로 혼례를 올리고 수레에 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제갈량이 이 황승헌이라고 하는 지역의 명사와 인연을 맺는 바람에 어쩌면 유비한테 채택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갈량 입장에서 주군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앞 시간에 제가 출마자와 출사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장이 되는 출마자, 그리고 그 대장을 주군으로 모시는 출사자가 있죠. 근데 제갈량은 스스로 볼 때, 나는 이 출마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뭔가 조조처럼 뭔가 엮어가지고 내가 천하를 한번 평정해버리라. 이런 큰 뜻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군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주군을 잘 고르고 그 사람을 따라야 내 인생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렇다면 누구를 주군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죠. 자, 제갈량 입장에서 당시에 선택할 만한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유표였습니다. 유표가 누구죠? 바로 황승헌과 동서지간, 그리고 형주의 자사였어요. 형주란 땅은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거기 백성도 많고 아주 부유한 곳이었어요.
이곳을 다스리는 유표가 초이모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가면 한 자리 주는 건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용 전망과 미래 전망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처이모부인 유표한테 가면 기용 전망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유표란 사람은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 포부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황가 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가의 일원으로서 뭔가 천하를 새롭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 형주라고 하는 좋은 땅을 영위하면서 그냥 현실 안주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선택할 거냐? 조조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조조는 천하를 어느 정도 평정해 가고 있었습니다. 중원 지역을 많이 석권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이 아주 좋았어요. 왜? 미래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 사람이 천하를 다 석권할지도 모른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면 어떻겠죠? 기용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가면은 일자리는 있을지언정 내가 큰 쓰임새를 받기는 어렵다. 왜? 이미 조조한테는 수많은 책사들이 있어요. 제갈량 같은 사람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용 전망이 불투명하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명 있어요. 저기 강동 지역에 손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래 전망 불투명해요. 강동 지역에서 천안을 먹으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기용 전망도 별로 없습니다. 왜? 이미 형이 가서 거기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 입장에서는 손권한테 갈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이 남았습니다. 유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북방에서 내려와서 운거하고 있는 객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밑에는 아주 떡대가 죽은 부하 장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부족하냐? 지략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유비한테 가면 기용 전망은 확실하다. 근데 미래는 좀 불투명해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제갈량의 선택은 바로 기용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여기서 확실한 내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제갈량은 유비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제갈량의 선택은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지 않았죠. 왜? 결과가 좋았잖아요. 비록 천하통일은 하진 못했지만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죠. 유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서설하라고 하는 제갈량과 동문속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조조한테 가거든요. 가서 벼슬을 받아요. 뭐 오늘날로 치면 군수 정도의 꽤 높은 벼슬을 받지만 역사에 사라져요. 제갈량 같은 역할을 하진 못합니다. 결국은 제갈량은 주군을 선택을 잘했다.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곳을 갔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제갈량의 탁월한 주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혼을 잘한 거고요. 결혼을 잘했다는 게 철을 잘 얻은 것도 있지만 장인어른을 잘 골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기 밀어줄 수 있는 사람 골랐다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주군을 잘 선택했다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했다. 셀프 마케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고초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나오는 단어냐? 바로 제갈량이 북벌을 떠나면서 유선한테 올린 출사표에 등장하는 문구였습니다. 신하 제갈량이 말씀드립니다. 선제께서 상업을 절반도 이루시기 전에 중도에 서거하셨습니다. 신은 본래 일개 백성으로 남양에서 농사를 짓고 난세 구차한 목숨을 보존하고자 제후를 찾아가 영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제께서 그런 신을 비천하다 하지 않으시고 황송하게도 몸을 낮추고 굽히시어 3번이나 신의 초막을 찾아오셔서 신에게 당세의 일을 물으시니 감격한 나머지 선제를 부지런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삼고, 신오, 초려, 지중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는 그냥 농사 짓고 있었는데 나를 3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잘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3번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갈량이 출사표에 삼고, 신어, 초려지중이라고 하는 삼고초려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에 길이 남은 장면이 된 겁니다. 결국 자신이 한 거를 그만큼 잘 알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잘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알려야 되겠죠.
그냥 세상이 나를 알아주겠거니 하고 기대가지고는 절대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갈량처럼 열심히 기록하고 세상한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갈량처럼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좀 물음표였어요. 군사적으로 과연 능력이 있었는지 그는 역사에서 평가가 그리 높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정가로서는 아주 잘한 사람이다. 촉이라고 하는 아주 약소국을 잘 다스려서 군량미 확보를 잘했고요. 군사들을 잘 육성을 했고 경제를 일으켰죠. 그 경제를 일으킨 근간이 바로 총나라 비단이었던 거죠. 지금도 사천성 수도인 성도에 가면 진리라고 하는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관광지가 있어요. 진리, 금거리라는 것이에요. 비단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갈량 시대부터 총나라 비단은 굉장히 유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대적으로 양정업을 일으켜가지고 수준 높은 비단을 생산을 해서 위나라와 오나라에 수출을 많이 했던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뛰어난 행정가는 엄하지만 공정한 법 집행가이기를 했다. 이런 겁니다. 제갈량이 유선한테 올린 글 속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성도에 뽕나무 800그루, 메마른 땅 15일항이 있으니 이것으로 생기는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굉장히 법을 엄하게 했어요. 이 법가사상의 신봉자여가지고 법을 어기는 자한테는 아주 엄하게 다스렸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없었다. 왜? 이 사람은 아주 청렴결백을 했고 아주 공평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라고. 농업 발전에 아주 기여를 하죠. 이 도강은이라고 하는 제방이 오늘날에도 성도에 가면 있어요. 여기 원래 성도 옆에 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그 민강 옆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은 봄이 되면 홍수가 나요. 어떻게 왜 봄이 되면 홍수가 나지?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눈 녹은 물이 봄에 일시에 쏟아집니다. 바로 예측된 홍수예요. 홍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3월 말쯤 되면 홍수가 나요. 그런데 홍수가 일시에 나기 때문에 이 강물을 도시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움직이는 보를 설치해 가지고 홍수가 일시에 날 때 그거를 보를 들어 올려요. 인력이 동원을 해가지고 보를 딱 들어 올리면 강이 두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홍수물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평상시에는 일정한 물만 성도 시내를 거쳐서 익주 평원을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건 원래 진나라 시대에 촉군 태수였던 이빈과 그의 아들 이랑이 만든 수리시설인데 제갈량은 이거를 아주 개보수를 해요. 최근까지도 이 도강은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여기 댐이 만들어진 바람에 이게 필요 없었죠. 홍수를 완전히 차단을 하니까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었지만 어쨌든 2000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제갈량도 이거를 수리하고 이제 관리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